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서 5.18이 일어난 지가 45년. 예. 굉장히 많은 세월 네네. 흘렀네요. 정말 중년, 사람으로 말하면 중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 5.18을 민주화라고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부 몇 사람들이 그렇게 또 고소고발을 당해서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45년 동안에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면서 그 갸우뚱 했었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본인이 금남로 전투의 그 현장에서 최초로 적들과 싸운 장본인이다. 최초 발포 명령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왜 저들 세력들은 신동국 대표님을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갸우뚱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또 먼저 번에 인터뷰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뭐 두 번째는 또 뭐 있고 또 세 번째는 내버려 둬라. 내가 직접 가가지고 저 신동국을 처단하리라. 그러면서 북한에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고발을 당했다면서요. 예. 어떻게 고발당한 기분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건 올 것이 왔구나. 아니면은 뭐 기다렸다. 뭐 이런 또 심정도 있습니까? 네네.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신 거예요? 요번에 정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이런 거와 또 금남로 전투를 이야기를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을 하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어떤 쌍욕을 했는 사람들도 많지만도 그래도 정식으로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같이 이렇게 있다가 요번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정말 이제는 진짜 경찰에 출두를 함과 어울러가지고 경찰서에서 이 출두는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검찰에 송치하면은 검찰은 또 법정에 세울 이런 확률도 많을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한다면은 먼저 광주의 5.18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에서 이렇게 저에게 고발을 한 것인데 그 취지가 뭐냐 하면은 고발인은 피고발인 신동국을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허위 사실 유포 금지의 범죄 사실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고발 사실에서 범죄 사실이 뭐냐 하니까 피고발인 신동국은 ROTC 16기 출신으로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62대 4지역대 중위로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군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 특수군 400명이 광주로 침투하여 계엄군과 벌인 전쟁이며 피고발인 신동국은 80년 5월 20일경 구 정남도청 앞에서 시민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의 침투 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11공수 여단 62대 4지역대 중위로 참전하여 15시 30분경 직접 발포 명령을 내려 북한군 412명을 사살한 소위 금남로 전투를 벌여 북한 공산당을 격퇴하고 구국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8월 15일경 금남로 전투 전우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한 5.18 전쟁의 진실이라는
책을 저술 발행함으로써 출판물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이하 5.18 민주화 운동법이라고 합니다를 위반하였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지금 고소 고발장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근거해 가지고 광주 서부경찰서를 통해서 서울의 강서경찰서로 출두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럼요. 해야죠. 마땅히 해야죠. 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5.18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저쪽에 그 고발에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신동국 대표 혼자만의 문제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떤 뭐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하다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선임을 했지만도 사실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충분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도 법적인 노하우는 많을 것으로 믿고 이렇게 변호사를 일단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5.18 진대연 5.18 진대연 같으면 5.18 역사왜곡 진상대책 국민연합의 준말인데 5.18 진대연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규합을 했어. 이 5.18 여기 이 문제에 관해서 대책본부를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여가지고 대책본부에서 이런 문제는 이거는 신동국 중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걸려진 문제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5.18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뭔가 응대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반 많은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이 여기한테서 준비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관해서 그냥 범죄 사실 이것만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겠는가 이 완전히 뭐 글자 한자에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 것인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왜냐 이 금남로 전투라는 이 사실 이것에 관해서 이 책에 관해서 이번에 고소 고발이 이렇게 왔는데 이 책은 무엇에 근거해서 제가 저수를 했느냐 하면은 이 책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좀 오래 흘렀는데 2018년도 5월 달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 이 2018년도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2018년도 18이니까 또 명령 5.18하고도 연관이 많죠. 2018년도에 이 책을 갖다가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당시에 제가 목사 안수를 그때 늦깎이 목사 안수를 받고 있을 그 직전에 문재인이가 이 5.18에 관해서 금남로에 나가면은 전일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일 빌딩. 문재인이가 당시에 그 광주 일대를 갖다가 순방을 하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말기입니다. 말기 때 순방을 하면서 나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일 빌딩에 사실 탄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고 저도 그걸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저 탄원이 헬기 사격 탄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앞만 봐도 헬기가 쏜 이런 탄원은 아닌데 헬기 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하라 하는 거 하고 그때 또 안매장 사건
그런 안매장 사건을 갖다가 조사하라. 또 기타 모든 지금 시민들, 의심하는 국민들을 갖다가 뭔가 더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5.18을 재조사하라. 이런 명령을 문재인이가 하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이렇게 그 하달을 할 적에 제가 오케이 그런 재조사하라. 재조사하라고 할 때 정말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 5.18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런 사명을 안고 그 당시에 이 책을 냈습니다. 그때 그 전에 물론 책은 제가 준비를 하기는 40년 전에 준비를 다 한 겁니다. 40년, 45년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출판만을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내서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2018년도에 이걸 갖다가 출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재조사하라, 5.18에 대해서 재조사하라고 이야기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문재인 외에는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도 5.18을 조사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재인만이 5.18을 재조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갖다가 그때 처음에 이 책을 갖다가 내면서 최초 발포 명령, 그때는 금남로 전투라는 명칭은 안 썼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만 이렇게 해가지고 함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최초 발포 명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왜냐? 전두환 대통령한테 당신이 최초 발포 명령을 했소? 하니까 나는 안 했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이희성 장군 경험사령관한테 당신이 그러면은 발포 명령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나도 안 했소.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호영 특전사령관한테 쫓아가지고 정호영 장군 당신이 발포 명령 했느냐? 나도 안 했어.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만은 박사라는 사람이 그만 아무도 안 했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알고 최초 발포 명령은 아무도 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솔로몬의 그 판단을 일단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나는 맨 처음부터 1980년도부터 저는, 전역을 하고 난 후에, ROTC, 경북대학교 ROTC 나왔습니다. 그 ROTC 나와가지고 대구은행 국제영업부에서 최초로 내가 근무를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5.18, 그 특전사로서 5.18에 참전했는 사람이다. 그걸 당당히 밝히고 많은 사람들 예비군 훈련할 적에도 그걸 당당히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저는 이런 진실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FM대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 다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다 쉬쉬 하면서 5.18을 똑바르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탁 이야기를 못 할 때, 그래서 이제 최초 발포 명령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할 적에도 제가, 문재인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하나의 모티베이션, 동기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어리석은 문재인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면서 여기에 또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의 5.18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고 이거는 5.18에 있어서 하나의 요한복음 정도 가장 엑기스 그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 5.18 전체를 갖다가 흘러가는 그와 또 어울러서 발포 명령을 할 때 저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 이런 걸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시는 사람은 압니다. 저는 눈도 나쁘고 구보도 못하고 태권도도 못하고 또 사격도 눈이 나쁘니까 사격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항상 신소위는 그 당시에 소위 때 신소위는 군에 그 배치받아 나갈 때 행정요원, 행정장교로 뭐 배치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공수특전사로 발령이 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완전히 부적격자가 가장 무시무시한 공수부대의 발령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전혀 상상을 못하는데, 공수부대의 발령이 났을 적에는 남들은 다 막 기물 부수고 막 엉망으로 완전히 막 이렇게 날뛰었지만, 저는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다, 소명이다, 그런 하나의 사명의식을 느끼면서 했기 때문에 훈련받고 할지라도 한 번도 낙오했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갖고서 할 적에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군에서 이거는 저의 자랑이 아니고 이것이 제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옳다라고 연관이 많은데, 군에서 내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자대로 나가가지고 우리 육사 출신 장교, 3사 출신 장교, ROTC 출신 장교, 많은 장교들이 있는데, 특전사 전체에서 11여단에서만 아닙니다. 특전사 전체에서 최우수 장교로 선정되어서 특전사령관의 표창과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ROTC 장교로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ROTC 장기 10년, 20년 근무할 자 같으면 몰라도 2년 4개월만 하고 나온 사람에게 이와 같이 특전사령관 상을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이런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5.18 때 금남로 전투가 있을 수가 있었다. 그때 만약에 이런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상을 못 받고 대대에서 고문관 행세를 했다. 정말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어영부영 세월아 흘러라 그런 식으로 지냈다 하면은 이런 금남로 전투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또 어울러서 우리 그 당시에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도 참 애국자입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기도, 그 영향이 있어서 이와 같은 또 이 5.18 금남로 전투가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 금남로 전투는 정말로 생생한, 이거는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 이거는 하나의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 5.18 박사, 다 5.18에 대해서 쓴 사람들 보면은 상당수가 소설을 쓴 사람이 많습니다. 이 소설. 그래서 이제 이 5.18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팩트입니다. 팩트로서 제가 보고, 듣고, 당하고, 또 마지막에 발포 명령을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적들을 물리침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공산적화가 될 걸 막아냈던 하나의 정말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에 관해서 이들이 이걸 갖다가 허위사실이다. 이걸 허위사실이다. 이 금남로 전투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5.18에 대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 금지의 범죄 사실로 고발한다. 이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들은 완전히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또 기타 사람을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계몽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상계엄령 12월 3일 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진짜 악조건에 그 사람한테가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그래서 원래 4월 4일 헌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8대 0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갖다가 탄핵 겸 파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대 0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하다가, 근데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히 나라가 뒤집혀져가지고 환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마저도, 특히 민주당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힘당마저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실을 이야기 못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6.3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나왔는데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가 한 명 똑바로 부정선거를 하다가 현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거짓이 판치고 있고 거짓이 왜곡이고 왜곡이 진실이다. 이거 완전히 지금 이제 뒤바뀌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번에 목숨 걸고 당당히 나가서 이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지금 이제 안 밝히고 그저 뭐 잘 봐주이소 내가 그거 뭐 잘못 봤습니다.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이, 이것이 다 이 범죄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유공 사실이다. 나라를 살린 사실이다. 이 여기서는 이제 범죄 사실, 고발 사실도 하고 있는데 범죄 사실이 아니고 이 범죄 사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구국을 했는 사실이다. 이 검남로 전투가 이 세상에 우리 온 세상에 전쟁사를 바꿔야 할 이런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전투. 그러니까 검남로는 전투고 5.18은 전쟁입니다. 이 5.18 전쟁, 이 5.18 전쟁이 검남로 전투, 단 한 번의 전투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것은 지구상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전쟁사를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분의 전투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말로 여러분들 압니다. 6.25 전쟁, 6.25 전쟁 잘 아시죠? 정말로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간 했는 전쟁, 거기서 우리 국군이 얼마나 희생되었습니까? 또 미군이 얼마나 희생되었습니까? 유엔군이 얼마나 희생되었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되었습니까? 군인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요. 백성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이 희생돼가지고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단지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것밖에 없고 아직도 전쟁은 완전히 종식이 안 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 5.18 검남로 전투는 진짜 경제적인 전쟁이었다. 엄청난 경제적인 전쟁이었다. 완전히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전쟁이다. 왜냐? 외국의 군인들이나 외국의 어떤 원조 하나 없이 자국의 힘 안에서 또 자국에서 남들은 크게 영향 없이 그때 우리 검남로 전투에서 우리 62대 4지역 때 요 전투만 할 적에는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희생자가 없습니다. 완벽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완벽한 한 번의 전투로서 5.18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그것이 엄연한 팩트인데 이 엄연한 팩트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놈들이 허위사실 유포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를 갖다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냐. 사실 이제 3년 전에 2022년도 10월 달에 여러분들 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아시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한 4년 내지 한 5년 정도 또 연장을 시키기도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이가 인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선정했습니까? 송선태라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송선태가 누굽니까? 송선태가 뭐 자유노트 썼다? 그리고 또 5.18 때 시위대의 앞잡이입니다. 시위대 앞잡이. 그런 자, 부적격자를 갖다가 완전히 그 5.18을 밝히는 우두머리로 책임자로 세우는 그 자체부터 문재인 그 자체부터 엉터리입니다. 원초부터 원인무효입니다. 그런 원인무효를 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권자를 주고 돈을 주고 진짜 엄청난 그런 그 인원도 모집해가지고 조사를 수년간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조사 이래가지고 조사 보고서는 뭐 1000페이지 이상 만들어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가 진짜입니까? 팩트입니까? 그 보고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왜냐?
그걸 어떻게 엉터리라고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그 엉터리가 왜 엉터리냐? 그때 22년도 10월 달에 저와 또 우리 5.18 진변의 그 당시에 사무총장 또 여성위원장 등등과 함께 자진 출두했습니다. 자진 출두해가지고 그 당시 거기서 그 해당 팀장과 또 거기서 수사관들과 함께 밀실에서 4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갔던 책인 이 책입니다.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그리고 요 책은 금남로 전투는 아직도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안 나왔고 그래서 그때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그리고 이 책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당시에 금남로 전투 상황과 최초 발포 명령 상황과 그리고 북한 특수군이 5.18 때 100% 확실하게 왔다는 사항을 제시를 하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또 그 사실 내가 보고 듣고 당하고 그렇게 했는 사항들 리얼하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차례 5.18 진상조사위에서는 결과보고서 내지 뭐 최종보고서가 제1탄, 2탄, 3탄, 해마다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또 수정돼가지고 최종보고서, 또 수정돼가지고 최종보고서. 저놈들은 완전히 카멜레온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놈들, 제가 맨 처음 이야기할 때 5.18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지금 현재 이런 신동국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변모해가지고 저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거 암만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면서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정에 걸리마 그 사람들 엮어놓고 완전히 이렇게 그런 작전에 많은 우리나라의 애국 국민들과 시민들과 또 정치인마저도 거기에 휘말리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렇게 그 4시간 이상 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이제 또 우리가 들어갈 때 유튜브로 이야기하고 마치고 난 뒤에 유튜브 우리 여기 사장님 선구자 방송과 함께 또 유튜브도 방송도 하고 촬영도 하고 보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그 후에 결과보고서 여러 차례의 결과보고서가 나왔지만도 5.18 때 북한 특수군이 왔다. 또 신동국 중위가 뭐 해가지고 금남로 전투를 뭐 어떻게 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또 헬기도 뭐 완전히 그 하버링 해가지고 금남로 그 전일 빌딩에서 헬기 사격을 했다. 제가 보고 듣고 겪고 하기는 헬기가 거기서 떠지도 못합니다. 사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헬기 사격을 했다 하면서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책에 헬기 사격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때 그 헬기를 사격을 했다고 했는 수사관이 누굽니까? 수사관을 하고 내가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수사관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학교에서 뭔가 제적을 당하고 뭔가 억울함이 있었는 게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이런 일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걸 내가 녹취는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취는 못 했지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관이 이래가지고 그 수사관이 국가수에서 이와 같이 수사관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100% 맞다 해가지고 완전히 헬기가 완전히 와가지고 막 사람들 총 쏘고 완전히 오만상 시민을 죽이는데 헬기가 동원돼가지고 광주 시민을 갖다가 죽였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러고 지금 이렇게 이런 하나의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오는 보고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와 같이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에서 이와 같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동국 중위와 또 기타 등등은 이런 하나의 5.18 금남로 전투 이것이 전신만신 하나의 허위다. 허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실을 또 우리 진짜 금남로 전투를 갖다가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뭐냐? 그 책이 바로 작게 80518입니다. 이 작게 80518은 저자가 정담입니다. 정담 선생님인데 이 정담 씨가 이 작게 80518만큼 5.18에 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책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작게 80518은 그때그때 시와 또 분가에 의해서 또 지역마다 그 하나하나를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밝히고 있고 이것이 거의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금남로 전투를 완벽하게 증거하는 책이 작게 80518이다. 또 이외에 금남로 전투를 또 증거하는 책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전직의 대통령도 못하고, 현직의 대통령도 이야기 못하고, 또 대통령 후보자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이 완전히 맹꽁이 같은 세상.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 한 명도, 저기, 민주당에서 이야기 안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하는 정당이 국민의 짐입니까? 국민의 정입니까?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래서 이거 안타까운 세상.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고발은 이거는 이 금남로 전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금남로 전투가 엉터리다. 예, 또 엉터리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또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이렇게 이제 5.18을 갖다가 모욕하고 하는 거는 또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우파라고 하면서 자유우파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상호간에 서로 안다리 걸고 뒷다리 걸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빈발하게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5.18 이야기한다는 스카이데일리 신문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 한번 인터뷰 내가 하기를 요청했는데도 인터뷰를 안 시켜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진실의 선봉이고 가장 팩트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스카이데일리 같은 데서 인터뷰도 한 번 안 하고 가장 진실 지금 이제 5.18을 이야기하면서 5.18을 밝히고자 하면서 5.18을 밝히는데 가장 걸림돌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전체가 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할 때 정말로 진실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이런 한해 이런 진실을 갖다가 우리가 올바르게 못하면은 이 나라가 망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 3포, 5포, 7%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이 5.18의 진실을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데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고 또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을 채워 꼴찌, 출산을 채워 꼴찌, 출산율을 지금 낮아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저 젊은이들께 한 명 남아 얼마 주고 2명 남아 얼마고 3명 남아 얼마고 돈으로 지금 현재 장사하는 거는 짐승이야 이렇게 돈으로 장사를 하지 사람 인권이 있는 인간을 갖다가 1명 남아 얼마 2명 남아 얼마 그런 따위의 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정 이 5.18을 갖다가 바로 잡고 젊은이들에게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면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주어질 때 진정 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를 가면서 정말 진정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보상금 몇 푼만으로 젊은이들의 꿈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갖다가 하고 할 적에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나갈 수 있고 이것이 진정 이 나라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금남로 전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저들 세력들은 그 오랜 44년의 세월들을 보내고 45년 만에 신동국 당시 중위를 5.18 특별법으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을까요? 5.18의 아킬레스건이 담겨있는 금남로 전투를 꼭 보시고 5.18의 진실을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년 전 11공수 62대대 4지역대 중위로 참전한 신동국 중위의 부대원들 50여 명이
전남도청 맞은편 수협빌딩 옥상에서 저들 세력들과 교전을 벌여 시위대 선두에서 선동하던 저들 세력들을 사살하여 제2의 6.25를 면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신동국 중위위의 부대원들 그 어느 누구도 침묵하고 있는 1980년 5월 21일 수요일의 상황,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작게 8058이 출간되었습니다. 작게 8058에는 당시에 구체적인 엄청난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남로 전투와 작게 8058 그리고 김대중이 임명한 청주회 국정원장들이 나라를 붉게 만든 것을 폭로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공작까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58 꼭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두면 대한민국은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040392에 권당 2만 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5.18 당시 현장 참전 군인이 적나라하게 쓴 금남로 전투와 하나의 숙청 후 육사의 붉은 사조직 청주회 실세들이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폭로한 정담의 두 번째 책, 이 세 가지 필독을 권합니다.